모든 걸 다 하려다가는 과로사합니다.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위임을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현대사회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많은 일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내 신경 밖으로 던져놓음으로써 내가 디버크,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 문제에 이끌리지 않음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어질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위임입니다. 위임법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잘 위임할지를 보통 궁금해 하시는데,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을 누구에게 위임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임을 스텝으로 나눠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뭘 위임할지입니다. 보통 모든 실수는 여기서부터 많이 일어납니다. 위임을 하려고 보면은 딱히 할 게 없을 수 있거든요. 이건 금방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위임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건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위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런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점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생각이거든요. 이건 마치 아니 한 걸음 앞으로 나갈 거 왜 굳이 움직여?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발자국이라도 괜찮으니까 나아간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항상 이렇게 변화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변화를 원할 때는 극단까지 한번 먼저 찍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팀 페리스 다들 아시나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그리고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쓴 저자를 보면은 위임의 극단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원격 비서한테 나 오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 네가 나 대신에 머리 좀 쥐어 뜯어주고 있어줄래? 이렇게까지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끝까지 가보면 위임에 대해서 눈이 탁 트이게 됩니다. 아, 이것까지도 내가 위임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위임을 하는 것까지도 위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극단까지 가는 게 저는 오늘 컨텐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위임할지 정리해보는 걸 구체적인 스텝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나열을 해봅니다. 다 리스트로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위임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발라내줘야 돼요. 모든 걸 다 위임한다, 모든 걸 다 사람한테 맡긴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조건에 해당되면 B라는 액션을 취한다. 요새 자피어나 메이크닷컴 같은 자동화 툴들이 거의 다 알아서 해줍니다. 다음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AI와 코딩까지 또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전 여기서 해결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고 나서도 사람이 해야 되는 뭔가가 남았다라고 하면은, 또는 이 시스템화 시키는 것 자체를 위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내가 하지 않아도 동일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는 나보다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위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내가 하고 있었다는 거는 지금까지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결과물까지는 아니더라도 70%의 결과물만 나온다고 하면은 위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건 내가 그래도 해야 되는데 싶은 게 남을 텐데요. 그것도 위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뭔지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어떻게든 그것까지 제가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그럼 나는 뭐 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을 잘 시키고 또 체크하는 게 우리의 일이 돼요, 사실. 그러고 나서 남는 시간이 또 있다면은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는 머리의 역할을 해야 이제 계속해서 내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거죠. 위임할 때 신경 써야 할 것 두 번째는 누구에게 위임할지입니다. 사람마다 혹은 AI 툴이라고 하면은 모두 각각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클로드는 글을 굉장히 잘 쓰는데 그록은 리서치를 잘하거든요. 사람에 적용을 하면 A라는 사람은 글을 잘 쓰고 또 B는 자료 정리를 잘하고, 뭐 이런 거죠. 이 특장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적당한 상대에게 맡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본인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청소를 진짜 못해요. 어디다 뭘 둬야 될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저는 제 스스로 전 청소를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미소를 쓰고 나서는 청소를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청소를 진짜 깨끗이 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날 잡아서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게 깨끗이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 먹는 거를 1년에 몇 번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변이 지저분한 거죠. 청소의 본질은 항상 80% 수준으로 깨끗한 것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제가 저 혼자만의 기준으로 나름대로 깨끗함을 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맨날 더러우면서도 나는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나보다 이 일을 잘할 사람은 무조건 널려 있다는 걸요. 위임의 단계 세 번째는 어떻게 잘 위임할지입니다. 업무를 요청할 때는 이 두 개만 있으면 잘 요청할 수 있는데요. SOP와 COP입니다. 제가 삼성 다닐 때 SOP, 그러니까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누가 와도 이 프로세스대로 따라만 하면 결과물도 동일하게 나오도록 프로세스를 작성을 해놓는 거예요. 어떤 메뉴에서 어떤 걸 클릭을 해서 버튼을 누르고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작성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필요 없는 일이라면 SOP를 가지고 일을 주면 굉장히 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이 필요한 구조적인 일을 맡겨야 된다고 하면은 COP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C는 컨텍스트고 O는 아웃컴, P는 프린시플입니다. AI를 쓸 때도 프롬프트에다가 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애야 라고 역할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맥락이에요. 이 일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위임을 해요. A님 마케팅 보고서 좀 작성해주세요. 빨리 필요한데
가운데 질문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 물어보시고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근데 이걸 COP로 생각을 나눠서 해보면 C. 맥락은 다음 분기 전략 수립 자료에 들어갈 마케팅 보고서 작성이 필요해요. O. 결과물은 데이터 시각화랑 실행 가능 액션 플랜에 중점을 두고서 PPT 5장 이내로 작성해주세요. P. 원칙은 구성과 분석 방향을 1차적으로 먼저 검토를 받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초안은 이번 주 내에, 최종문은 다음 주까지 완성돼야 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야 제가 원했던 건 이건데 왜 이쪽 방향으로 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한 버전으로는 파츠 프레임워크도 있는데요. 목적, 권한, 자원, 시간 계획, 기준으로 나눠서 요청을 드리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습관이 안 돼서 저렇게까지 쓸 시간에 내가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그냥 좀 알아서 하면 안 되나? 그놈의 알아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말하지 않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연인도 힘듭니다. 이렇게 해야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없고 일도 더 잘 된다는 것을 하다 보면은 알게 되실 거예요. 어쩌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요청했던 일이 제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듯이요. 처음부터 완벽해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위임 중요한 거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위임을 잘 못하겠어 하는 이유가 몇 가지 또 있어요. 첫 번째는 통제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하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진짜 오만한 틀린 생각이라는 걸 빨리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보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런 두려움을 가진 분들은 업무를 맡겨놓고서도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가지고 욕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결과물이 70%만 나오면 맡기라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 Great CEOs are Lazy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진짜 어디다가 새겨놓고 싶습니다. 게으른 CEO는 팀원이 어떤 일을 자신과 완전히 다르게 하더라도 그 결과가 70% 이상만 나오면 입술을 깨물면서 참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이렇게 참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연습해가면서 나도 위임의 고수가 되고 나의 부사수도 점점 역량이 상승하는 거죠. 위임을 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나도 할 수 있는데 돈이 아깝다입니다. 제가 앞서서 미소라는 청소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하지 뭐, 돈을 아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써서 나의 시급을 높이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표하는 시급을 먼저 적어보시고요. 그 시급 이하는 다 레버리지를 해보세요. 제가 직주 근접을 엄청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장소의 레버리지예요. 거주비를 아끼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시간에 차라리 뭐 야근을 하든 내 역량을 살린 뭔가를 하나라도 더해서 나의 가치랑 시급을 늘리는 것,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까지 레버리지를 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로 삶이 달라질 거예요. 시간당 10,000원, 15,000원을 아까워하시기보다는 미래의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현재의 나에게 투자하는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성공에 더 도움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